이달 중순에 있었던 2차 협상을 계기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FTA 확대로 수출을 늘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만이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시장이 개방되면 일자리가 줄고 취약 산업이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과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과거 유통시장의 개방 사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할인점. 손님이 뜸하다는 월요일 오후인데도 야채와 생선을 파는 신선상품 코너는 장을 보는 주부들로 북적입니다. 가까운 거리와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는 할인점 쇼핑은 이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주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채소고 공산품 같은 거 평상시 조금 마음 놓고 그냥 싸게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거로 보고 오는 거예요. 물건도 싱싱하고 또 저렴하고 또 차를 이용해서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편리하고. 지난 93년 처음 등장한 대형 할인점이 빠르게 자리 잡은 것은 유통시장 전면 개방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96년 시장 개방을 계기로 외국계 할인점이 경쟁적으로 국내 진출에 나섰고 이에 맞서 국내 유통업계도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외국계와 토종업계 간의 시장 쟁탈전은 최저가격 보상제, 100% 교환 환불제 등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한 생존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외국계 할인점들이 오픈했을 때는 저희가 매일매일 그 경쟁 점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격을 체크해서 또 바로 와서 저희가 가격을 내린다든지 또 국내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상품도 조사하고 또 그에 대한 또 가격 대응을 또 매우 철저히 했기 때문에 국내 할인점들이 어떤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개방한 지 10년, 국내에 진출한 세계 1, 2위 외국계 할인점들이 올 들어 잇따라 국내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We felt that the ability to achieve the scale and the size that we wanted in the near future was probably not a reasonable possibility at this point. 대규모 자본과 선진 물류 시스템으로 무장한 외국계 할인점이 국내 시장을 떠난 것은 토종 할인점과의 서비스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국내 할인점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외국계 할인점과의 생존 경쟁에서 국내 할인점이 이긴 셈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설립된 그런 그 할인점들이 그 월마트와 카르프와 경쟁해 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욕구라든지 정서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어떤 그 국내 밀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또 선점을 함으로써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의 할인점은 320여 개. 할인점 한 곳에서 600~7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문제입니다. 할인점의 일자리는 물건값을 계산하는 일이나 물건을 나르고 쌓는 일 등 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유통산업이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유통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경기도 화남시의 한 재래시장, 생선과 생닭을 파는 가게입니다. 저녁 준비에 바쁜 주부들이 한창 드나들 시간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이른바 장 보는 시간에 찾아온 손님은 겨우 4명입니다. 11년째 가게를 하고 있는 오정희 씨는 시장 주변에 들어선 할인점 때문에 갈수록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마트가
지금 양쪽으로 두 군데가 생기니까요. 그전에는 재래시장이 잘 됐어요. 장시간도 있었고 굉장히 바빴었는데 저쪽 행길 건너 마트 바로 하나 또 있죠. 하나로 마트 있지. 또 바로 코앞에 지금 보이잖아요. 대형 마트 있죠. 그러니까는 손님들이 재래시장을 잘 이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할인점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인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골목골목을 깨끗이 정비하고 천정을 막아 예전보다 쾌적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차를 몰고 오는 고객들을 위해 4층짜리 주차장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거는 몇 년이 걸리지만 이게 한 번 안 돼서 망하는 거는 순식간에 망하거든요. 근데 그걸 위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돈을 지원해줬는데 왜 장사를 못하냐 주로 얘기하지만 다 죽었는데 무슨 장사를 해요. 손님들은 다 마트로 다 떠나고 소비자들은 다 떠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마트 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슈퍼를 운영하는 최은락 씨의 경우 최근 4년 새 매출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슈퍼 주변 2km 안에 할인점 3곳이 잇따라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라면 박스일지 아니면 덩치가 큰 화장지일지 내지는 식품들 같은 경우도 식당 업소나 이런 데서 박스로 구매를 하던 게 있었는데 이런 자체가 이제는 아예 사라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인점이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식품에 많이 이제 위태로움을 느꼈던 거죠. 식품 자체가 회전 자체가 이제 많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매장이 생기면서부터는 일배 식품까지도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대형 유통점이 그 한전된 상권에 하나가 들어섰을 경우에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매출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은 재래시장 100억짜리가 7개가 문을 닫아야 되고 저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3,000개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을 통해 대형 유통업계는 경쟁력을 키우고 살아남았지만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는 고사 직전에 몰리게 됐습니다. 산업구조의 양극화죠.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까르푸니, 월마트니 이런 대형 외국 할인 점포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마트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또 같이 연대해서 말하자면 양질의 고시장을 형성하고 경쟁력이 없는 이 중소 상인들은 퇴출을 당하든가 아니면 살아나오면 좀 저가의 낮은 질 시장을 형성해서 말하자면 유통시장이 이렇게 양극화된 거죠. 그죠?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들이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사정이 낫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유통 개방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결과를. 그러면 유통이 다른 나라에 개방이 됐을 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저희도 무지지만 정부나 학계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를 미리 예방과 대책을 세우질 않았다는 거죠. 안성맞춤 한우로 유명한 경기도 안성의 한 축사입니다. 40년 가까이 한우를 길러온 우영묵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돼 미국산 고급 육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한우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축사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은 아직 정부가 발표한 바가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지금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차피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교역이 꼭 FTA이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한데 사전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더 불안해하고 아우성치는 것이다. 한미 FTA 2차 본협상이 벌어진 이달 중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가운데서도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자신의 사업이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을 개방해 경쟁이 가속화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개방해서 그렇게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훈련 받아서 다른 부문에 취업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개방이라든가 이런 데 따른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면 그냥 빈민구제를 사회 안전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원시적인 수단이죠. 원시적인 수준에서 이런 사회 안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대단히 더디게 느껴지게 되고, 더디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이 정부의 구상대로 수출을 늘리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시장 개방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 준비 없는 개방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FTA의 문제는 사회 시스템을 전체 바꾸는 거거든요. 기업 경영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바꾸었을 때 그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TA 협상을 한다든가 타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순서일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개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특히 그로 인해 피해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